안녕하세요. 동공TV의 동공입니다. 오늘은 리닌이라는 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셰릴 샌드버그라는 여성 기업의 임원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그 전에 사실은 아주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이 책을 본 순간 여러분과 꼭 쉐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요. 제가 뭐 재테크, 그 다음에 뭐 성공, 사업, 그 다음에 자기개발, 책, 뭐 이런 거 많이 올리려고 해요. 경제적인 자유를 얻자. 근데 여성이라고 하면은 일단 뭐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잣돈도 모아야 되고, 할 게 많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취직을 해 있어요. 그리고 연봉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나의 커리어를 계속 키워야 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 조직 내에서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제대로 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사업가가 돼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을 고용을 할 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충분히,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이 충분히 여러분 사업을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바로 어떤 그런 돈 공부라든가 재테크 뭐 이런 거에 도움이 바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꼭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갖고 나왔습니다. 이 여자를 처음 접한 건 언제였냐면요. 제가 그런 교육을 할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거를 동기부여를 하지 해서 한 7, 8년 전쯤에 그 동기부여가 될 우수한 인물이 한 이야기를 자료에 넣고 싶었어요. 교육 자료에. 근데 찾아보니까 이 여자의 얘기가 있어서 이 여자 사진과 이 여자의 문구를 넣었습니다. 근데 그 문구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자극적이고 아이들을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용어였었어요. 그때 처음 접했어요. 누구지? 사실은 이분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을 넣은 건 아니에요. 우수한 여성분들이 많죠. 오프라 윈프리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 책의 추천자 중에 누가 있냐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의 전 국무부 장관이에요. 흑인인 거 아시죠? 흑인은 이 어두운 컬러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진대. 너무 새카마면 정말로 이렇게 대우가 좋지 않고 약간 좀 애매하게 까마면 훨씬 더 좋다고 하죠. 굉장히 까만 분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던 게 저는 이제 신문으로 접했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 할머니들도 놀랐을 이런 집중력을 갖고 있고 성실성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요. 스케이팅을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새벽에 그 스케이트를 신고요. 스케이트를 타는 일을 해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죠. 몸매가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이분이. 자그마한 체구였는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공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뭐였지? 피아니스트보다도 잘 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백악관에서 굉장히 유명한 파티가 있으면 이분이 직접 피아노를 쳤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유명한 분들이 충분히 많지만 이 셰릴 샌드버거라는 여자의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관련된 거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가 여자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딸이 또 여자고 뭐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여동생일 수도 있고 정말 금쪽 같은 여동생 이런 세상의 반이 여자인데 이 여자들에 대한 내용을 되게 현실적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냥 일부 페미니스트가 이래 우리는 이렇게 대우를 받아라고 말하면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임원이 이런 이슈를 던지고 나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한 파장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그 테드 공부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그 테드 공부할 때 이 샌드버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의 테드를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영문 자막도 있어요. 그냥 들어보기도 하고 보고도 들어보세요.
근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확신이 없었대요. 무대에 쓸 때까지는. 근데 그 다음에 많은 피드백이 전 세계에서 오면서 아,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처음에는 자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었다라고 말하지만 끝은 너무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존재,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간으로서 제대로 그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거를 말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 높이 평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1번 이거야. 통계 자료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사례 분석을 굉장히 정확히 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 권오현 회장의 초격차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뭐 권유할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책하고 좀 사실 같이 읽고 있었는데 비교가 확 된 것 같아요. 통계 자료, 사례 분석, 정확히 반박할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더 와닿았고요. 세 번째는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찝어내요. 정확하게 찝어내는데 이거를 정말 보면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공감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되실 거예요. 근데 이 더 멋있는 건 뭐냐면 이 책에 이 여자가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이런 거를 얻어야 돼. 우리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여자 자체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굉장히 크게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런 대우를 받는 거고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여동생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도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데 그 바꾸는 과정이 이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테드도 꽤 오래됐어요. 몇 년 됐고요. 이 책도 2003년에 나온 책이에요. 놀랍죠? 셰릴 샌드버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요. 현재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서 포춘 선정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뽑혔고요. 타임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010년이네요. 테드 강연에 출연한 거는요. 그 다음에 자기가 당했던 사례나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책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가 이제 국문학과를 나왔는데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뭐 여행 갔다 와서 쓴 이렇게 쪽지 메모에 수첩에 써놓으신 거를 가끔 뭐 저 막 자고 있는데 와서 옆에서 읽었었어요. 근데 야 이거 내용 괜찮냐? 하고 굉장히 뭐라고 하지? 이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한번 그냥 들어봐. 그래서 자고 척하고 눈 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알았어 읽어봐. 그냥 귀찮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읽었는데 그 글이 세상에 와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딱 일어나서 여행에 대해서 기행을 쓴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막 엄마 책 내야 돼. 너무 멋있어요. 막 이랬는데 엄마가 그래요. 책을 안 내셔요. 그리고 옛날에 그 신문에 기고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엄마는 꼭 책을 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안 내시는 거예요. 왜 안 내? 그랬더니 그때 엄마 얘기는 나의 그 비밀을 모두 다 알려야 되기 때문에 벌거벗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진 않아 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장애인 것 같아요. 책을 쓰냐 안 쓰냐, 나를 보여주냐 안 보여주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거를 다 오픈한 듯한 느낌이라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앞쪽에 도입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좀 제가 넘어갈게요. 챕터 2에 뭐라고 나오냐면 당당하게 테이블에 앉아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제가 여잔데 나는 아직 직급이 높지 않은데 내가 저 테이블 중앙에 앉아야 되나? 아니야 나는 편안하게 그냥 구석에 앉아서 그냥 들을래. 이런 적 있으시지 않나요?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메인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 건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몇 년 전 나는 페이스북에서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초청해 회의를 주선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기업 중역 15명도 초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재무부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맥켄지에 있었고요. 맥켄지에서는 그런 대단한 회사에서 1년 만에 박차고 나옵니다. 왜? 재미없어서 나옵니다. 재무부는 이제 소개로 들어갔고요.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 부분,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배웠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로 들어갑니다. 구글의 초창기 멤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6년 발을 일을 하고 페이스북으로 넘어가요. 이때 페이스북은 또다시 초창기 기업인 거죠. 그냥 거침없이 움직이는 여자분이에요. 이때 실리콘밸리 중역 15명을 초대했고요. 가이트너 장관은 4명의 여성 보좌관과 함께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페이스북의 멋진 회의실에 모여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고 뭐 음식도 가져왔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성 보좌관들은 맨 나중에 음식을 막 담더니 회의실 옆에 놓인 의자에 앉았대요. 나는 그 여성들이 마음 편하게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손짓을 해서 테이블 앞으로 앉으라고 신호를 보냈대요. 하지만 그들은 내 제의를 마다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 4명의 여성들에게는 엄연히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었대요. 하지만 회의실 한쪽에 앉는 바람에 그들은 참석자가 아니라 구경꾼처럼 보였대요. 나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설사 초청을 받지 않았더라도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이처럼 공개적으로 권고까지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오라 그랬잖아요. 그쵸? 확실히 자리를 옮겼어야 했다고 가서 지적을 했대요. 여러분 이러실 수 있나요? 이런 적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와서 테이블에 와서 앉아라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또 이 여자분들처럼 저기 앉아도 되나도 충분히 고민을 해봤고요. 그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내 말을 수긍했대요. 들어보니까 맞네. 이렇게 된 거죠. 이 경험은 내 생각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내면의 장애물이 여성의 행동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목격했기 때문이다. 내면의 장애물이 있어요. 여자들도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성은 제도적으로 장애물뿐만 아니라 내면에서 벌어지는 싸움과도 되게 직면하게 된대요. 그거를 분명히 그 자리에서 깨달았고요. 나는 여성이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테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사례를 인용하며 여성들이 어떤 이유에서 뒤로 물러서서 말 그대로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관망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는지 설명했다. 나는 여성들이 회의실 한쪽 구석에 자리 잡겠다고 마음먹은 사실에 실망한 것만큼이나 그들이 불안에 쫓겨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결국 자리를 옮기지 못했던 심정에 깊이 공감했다. 그러니까 처음엔 지적을 했지만 이것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던 거죠. 나는 대학 4학년 때 이러면서 본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회원으로 발탁이 됐고요. 하버드 대학과 레드클리프 대학에서 별도의 학단이 있는데요. 입단식에 여성들만 참석을 했대요. 기조 연설자인 위즐리 연구소의 패기 맥킨토시 박사가 사기친 느낌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녀는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남에게 칭찬을 받으면 마치 부정적인 방법으로 성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것도 여자들의 문제죠. 칭찬을 받으면 괜히 부정적으로 내가 성취했다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인정을 받아도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착오라도 있는 것처럼 분에 넘친다고 생각하며 죄책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여성조차도 자기의 참모습, 즉 기술이나 능력,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사기꾼이라는 그런 것이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례가 있으신가요? 저는 좀 자존감이 강한 편이라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칭찬을 받았는데도 괜히 아닌 것처럼 본인이 그냥 그렇게 느껴버리는 거예요. 여성이 스스로 가면을 쓴 사기꾼 같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더욱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여성은 자신을 끊임없이 과소평가한다. 다양한 산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가지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반면 여성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교대로 수술을 실시한 뒤 학생들에게 자신의 수술 능력을 평가하라고 요청하자 교수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했대요. 근데 학생들이 스스로 매긴 점수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의 점수보다 낮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한테 점수를 적으라고 했어요. 자기 거를. 그럼 여러분 높게 적으실래요? 아니면은 낮게 적으실래요? 지금 제 질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저는 조금 자존감이 세서
한번 읽은 책에서 있었어요. 자기가 낮게 평가했는데 누가 당신을 높게 평가하겠냐라고 한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다음부터 저는 좀 높게 평가했는데 처음에는 아니었거든요.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래의 정치가 후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질이 비슷한 남녀 가운데 스스로 정치적 공직을 맡기에 매우 적격하다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보다 60%가 많았대요. 그냥 많아요. 그냥 남성은 그냥 많아요. 1000명에 가까운 하버드 대학 법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 관련 기술의 모든 범주에서 자기 점수를 매겨보라고 요청했는데요. 여성이 매긴 점수는 거의 모든 범주에서 남성보다 낮았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게다가 다른 사람 앞에서 평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나 전통적으로 남성이 좀 지배해온 영역에서는 여성의 그 자기 과소평가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보였대요. 성공의 원인을 물으면 남성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지닌 자질과 기술 덕택이라고 대답을 한대요. 나 이런 기술 있고 나 잘해요 라고 자신감 있게 남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여성은요, 외부적 요인으로 공을 돌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한대요. 이거 저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한번 누가 했었어요. 참 멀리서 막 걸어오면서 사람들 되게 많아서 뭐 엄청 잘하셨습니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거를 직원 탓으로, 직원도 물론 잘했긴 했죠. 근데 정말 그래요. 다들 열심히 해줬고요. 나만 해서 잘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을 설명할 때도 남녀는 차이가 난대요. 남성은 충분히 연구를 하지 않았던 탓에 해당 주제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실패의 주제 이유를 말한대요. 여성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대요. 잠깐만 다시 얘기할게요. 남성들은 충분히 연구를 하지 않은 탓에,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연구를 못했고요. 해당 주제에 난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하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실패와 이에 따른 불안을 내재화하면 미래의 성취에 상처를 입혀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성의 가혹한 것은 비단 여성 자신만이 아니다. 동료들과 매체도 여성이 이룬 업적을 쉽사리 외부적 요인의 공으로 돌린대요. 여성만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동료나 매체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냥 돌려버린대요. 페이스북이 주식 상장했을 때 뉴욕타임즈는 내가 운이 좋았고 경력을 쌓는 내내 강력한 멘토가 옆에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고맙게도 지금 이 여자 셰릴 샌드버그가 굉장히 잘했죠. 근데 그냥 이분이 운이 좋았다? 경력을 쌓는데 강력한 멘토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고맙게도 언론 일등과 블로거들이 이러한 이중잣대에 항의하면서 뉴욕타임즈가 성공한 남성에게는 운 덕택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지적해준 데도 있네요. 고맙게도. 운 덕택? 하지만 뉴욕타임즈의 기사 내용은 과거에 내가 자신에게 수없이 했던 말이기도 하다. 나는 경력의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운이 따랐고 열심히 일했으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밝혔었다. 나 자신도 그랬대요. 근데요, 이제 대학 1학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첫 학기에 헬레니즘 문명에서 영웅의 개념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는데 이 과목이요, 무지랭이들을 위한 영웅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런 과목이었대요. 그리스 신화를 공부하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문학 필수 학점을 가장 쉽게 채울 수 있어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고요. 강의에서 교수가 이랬대요. 그 유명한 책들을 읽은 사람이 손을 들어보라고 했대요. 무슨 책이야? 이렇게 말했더니 당연히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지난 시간에 좀 이 책 얘기했죠. 읽는데 제가 너무 지겨웠거든요. 그랬더니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럼 들어라. 오디오로 하니까 또 너무너무 훌륭한 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생이 소를 들었지만 나는 소를 들을 수가 없었대요. 안 읽었거든요. 그때 교수가 그러면 이 책을 원어로 읽어본 사람 있나요? 라고 물었대요. 원어면은 그리스어인가요? 수준이 높네요. 그랬는데 무슨 언어? 그랬더니 호머가 사용한 그리스어 말이야 라고 친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3분의 1가량도 손을 들었대요. 대단하죠? 아이씨, 공부 잘합니다. 이러면 또 약간 좀 꿀리지 않나요? 애들이 너무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막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뭐 논문을 써오라는 과제도 있었고 5페이지씩 써오라는 것도 있었고요. 많이 힘들었죠. 몇 주 후에 정치 철학 교수가 5페이지씩 짜리 논문을 써오라고 과제를 내주었는데 나는 정신이 아득했다. 5페이지는 무슨 수로 채운다? 그만한 길이의 논문은 고등학교 시절 딱 한 번, 그것도 1년에 걸쳐서 써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한 주 만에 5페이지를 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과제에 골몰하며 며칠 밤을 새웠다. 내가 과제에 들인 시간과 노력으로 치면 마땅히 A 학점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학점은 C였다. 하버드 대학에서 과제를 제출했는데도 C학점을 받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C학점은 낙제 점수나 마찬가지였다. 나는 입학처에서 일하는 기숙사 감독을 찾아갔다. 그녀는 내가 하버드 대학에서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학업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개성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어쨌거나 상당히 위안이 되긴 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해서 첫 학기는 5페이지짜리 논문을 쓸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내가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남들에게 들통날 것만 같아서 늘 불안했다. 그때 자기의심에 대한 파이, 베타, 카파의 연설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 내가 안고 있는 진짜 문제는 스스로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무언가가 깊이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문제네요.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테드에서 한 예시를 하나 알려줘요. 그 남동생이 있어요. 이 여자는 샌드버그는 자녀 셋 중에 맞이예요. 그리고 남동생도 하버드대를 나와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의사가 됐고요. 남동생은 열심히 공부를 자기가 한 것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열심히 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데이트하고 그랬대요. 남동생은. 근데 엄청나게 중요한 시험을 둘이 똑같이 봤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 시험을 보고 자기 이제 친구 유명한 어떤 그 샌드복의 그 아주 우수한 친구와 함께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남동생이 기숙사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더래요. 같이 공부하자고. 근데 아무래도 이 둘은 열심히 공부했고 이 자기 남동생은 열심히 안 한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걸 테드 강연에서도 말을 해요. 그래갖고 쟤는 분명히 점수를 잘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둘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남동생은 많이 얻어갔겠죠.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딱 나왔는데 너무 시험이 어려워갖고 자기랑 그 여자친구는 계속해서 나 이거 실수했어, 나 이거 못했어, 나 이거 막 나 안 적은 것 같아 라고 둘이서 막 난리치는데 갑자기 그 남동생이 휙 지나가면 너 어떻게 봤냐 그랬더니 나 A학점 받을 것 같아 이러면서 휙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샌드버그가 너무 놀란 거야. 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nothing이라고 말해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A학점을 받아? 분명히 열심히 한 두 여자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뭘 못해서. 근데 남동생은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왔냐는 거죠. 결국 3명 다 A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례가 테드에서 나오고 여기 책에서도 나와요.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좋은 예시죠. 그런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우리도 있다. 당당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자신감 있는 척 가장하면 유익한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이 뇌가요 굉장히 머리가 나쁘대요. 그래서 이렇게 미소를 지어서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요 이 근육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뇌가
되게 좋은 호르몬을 내보낸대요. 뭔가 웃고 있구나.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 있어요. 이것은 내가 1980년대 에어로빅 강사로 일할 때 터득한 방법이다. 아, 에어로빅을 했대요. 이분이. 제인 폰다의 영향으로 그 비디오 체조 비디오를 만들어 보급했던 여배우래요. 영향으로 에어로빅을 할 때 사람들은 1시간 정도 꼬박 환하게 미소를 짓곤 한다. 보셨죠? 그런 거. 많이 웃죠? 나 역시 그랬는데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날도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억지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런데 1시간 동안 억지로 웃다 보면 나도 모르게 즐거워지는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해야 했던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언짢은 감정이 들 때면 친구 집으로 식사를 하러 간다. 굉장히 현명한 것 같아요. 상황이 내부적으로 안 좋으면 바깥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곳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얼굴에 미소를 짓다 보면 신기하게도 몇 시간씩 지나지 않아 문제가 사라져 버린대요. 이 얘기는 지금 왜 하냐면 늘 걱정만 하고 표정이 어둡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웃지 않거나 내가 스스로가 기분이 다운되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웃어가면서 생각을 바꾸는 노력을 능동적으로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한 정도를 넘어서 너무 허풍을 떠는 거는 안 되겠죠. 하지만 자신만만해 하거나 그런 척 가장하는 태도는 기회를 잡는 데 필요하대요. 아까 그런 그냥 나를 다운시키지 않게 하려고 하는 목적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좋게 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만 아는 게 아니고요. 진부한 표현이지만 기회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붙잡아야 한다. 나는 구글에서 6년 반 동안 일하면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4,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고용해 보셨나요? 저도 해봤는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제가 그 구글의 인사팀에서 쓴 책이 있어요. 저 제목이 끝까지 안 보이네. 더 노란 책이고, 그 인사팀장 같은 최고의 수장이 쓴 책인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을 고용하는데 우리는 뭐 인터뷰 보고 이력서 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뽑지 않습니까? 근데 구글이요, 사람을 뽑는데 보통 2년을 써요. 그리고 면접을 7, 8개월을 해요.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우수한 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많이 오래 봐요. 여기 뒤에도 사례가 있어요. 식사를 오래 해요. 개인적으로. 면접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4,000명을 고용했다면 엄청 노력을 했네요. 그렇죠? 그들 모두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상위 100명은 알았다. 여러 해에 걸쳐서 그들을 지켜봤겠죠. 대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빨리 승진 기회를 잡았다. 회사에서 사무실을 새로 열거나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발표하면 남자 직원들은 내 사무실을 찾아와 자신이 책임자가 돼야 된다고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나를 설득하려고 했었대요. 남자들은 그냥 뭘 한다 이러면 심지어 기다렸다는 듯이 빈자리가 생겼다는 발표가 나오기도 전에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대요. 여러분 혹시 이러신 적 있어요? 막 달려가가지고 나 훌륭하니까 나 그 자리에 갖게 해달라고 막 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한번 발령이 났는데 당연히 누군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발령이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은 제가 나중에 발령이 났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프로젝트에 물론 제가 발령이 나서 기분도 좋았지만 그럼 저는 어땠냐. 저도 스스로 제 스스로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남자들은 뛰어가서 나 그거 하겠다. 근데 제가 일했던 조직하고 여기가 참 다른 게 세계에서 최고의 조직이라는 게 정말 달려가서 나 이거 할래요 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혹시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이 좀 기다리지 않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면서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믿었대요. 아까 남동생의 믿음. 나는 A학점 나올 거야. 받았죠, 결국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내 남동생이 그랬듯이 오를 때가 많았다. 제가 사례를 정확히 연결을 딱 갖다 붙였어요. 정확하게 붙이죠. 이상한 그런 자신감이 그냥
계속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기회를 줘요. 하지만 여성들은 역할을 바꾸고 새로운 도전거리를 추구하는데 조심스러웠다. 새로운 영역에서 일해보라고 설득하고 대화를 시도하면 여성들은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엄청 찔립니다. 이런 말 진짜 여러분 많이 하시지 않나요? 제가 그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흥미로울 것 같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애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도 배울 것이 아직 많아요. 이 말은 뭐예요? 안 가겠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배울 것이 많아요. 저는 이 세 개의 문장을 보면서 가슴이 진짜 아팠어요. 나는 이런 종류의 답변을 남성에게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샌드버그가 우리한테 정확히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해줘야죠. 이런 통계를 바탕으로. 세계가 변화하는 속도를 생각해 볼 때 요즘에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관리자에게는 빈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지원자가 전원을 세심하게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다. 없어요. 바쁘거든요. 과묵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빈자리에 지원하게 할 시간은 더더욱 없다.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없어. 근데 따라서 기회는 적극적으로 달려든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점점 더 훨씬 더 바빠요.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막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설득해갖고 너 일로 와서 이거 꼭 해봐라고. 참 한숨이 나오네요. 그럴 시간은 더더욱 없다. 제가 오늘 이 책을 들고 나온 이유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꼭 여자분만이 아니에요. 남자분들도 이거를 알고 여러분의 아내나 이 책이 있어요. 아내를 설득하는 남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들려드릴게요. 여동생이나 여자친구나 딸이 컸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를 버려야 되면서 이렇게 굳건한 자세로 자신감을 갖고 덤벼야 하는지 여러분이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면 바로 실천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여성만 읽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은 아직 자신감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위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분을 도와주세요. 네, 최근에 나온 이분의 그 다음 테드 강연은 아니고 인터뷰식으로 했는데 그때는 정말 더 자신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리뷰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동공TV 책 리뷰 마칠게요. 리닌, 셰릴 샌드버그의 리닌을 리뷰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